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깐부 임루션입니다. 오늘은 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집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이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좀 헷갈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딱 정리해 드립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두 가지죠. 첫째, 세대의 개념. 둘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개념.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같은 세대는 어디까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약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자 본인만 가지고 판단하면 쉬운데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 그러니까 같이 사는 가족도 집이 없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다 같은 세대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딱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본과 관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등본과 관련이 없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등본과 관련이 있는 사람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는 등본에 같이 있으면 같은 세대고 등본에 같이 없으면 다른 세대입니다. 그리고 등본과 관련 없는 사람 볼게요. 배우자는 등본과 관련 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 그리고 형제, 자매, 기타 다른 사람들은 등본과 관련 없이 무조건 다른 세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의 기준은 뭔가요? 네, 간단합니다. 먼저 살펴본 같은 세대원에 속하는 모두가 집이 없으면 무주택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집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판단해주는 특례 규정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 제도에서는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당첨의 기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정확히 살펴보고 내가 혹시 해당되는 게 있는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제가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상속주택 공유지분. 네, 두 번째, 비도시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네, 세 번째, 분양 목적의 주택. 네 번째, 직원 숙소 목적의 주택. 다섯 번째, 초소형 주택 한 채. 여섯 번째, 60세 이상 부모님의 집. 그리고 일곱 번째, 못 쓰는 집이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집. 여덟 번째, 종정건축법, 그러니까 2006년 5월 8일 이전의 건축법이 적용돼서 비도시 지역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 그리고 아홉 번째, 소형이면서 동시에 저가인 주택 한 채. 앞서 살펴본 초소형 주택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열 번째, 분양 경쟁 미달로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줍줍한 주택. 미계약 물량이 아니라 분양 경쟁 미달로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줍줍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11번째, 마지막, 깡통 전세로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인 본인이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네, 큰 개념들만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축약해서 정리한 부분이고요. 네, 상세 내용에 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꼼꼼하게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앞서 좀 개념이 얼마나 정리가 됐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버지 단독 명의로 이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62세예요. 이럴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판정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상황. 어머니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59세다. 그러면 60세가 안 되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유주택으로 판정이 돼요. 네, 세 번째 상황. 부모님 공동 명의인데 아버지는 62세고 어머니는 59세다. 이러면 어머니 명의로도 주택이 있는 걸로 잡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몇 세죠? 59세죠. 그렇기 때문에 유주택으로 잡힙니다. 네,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아버지 명의로 다 돌리거나 혹은 차라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말고 가능하다면 내가 분리세대로 따로 독립해서 살거나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앞서 똑같이 보셨던 상황 3과 똑같은데 이 주택이 만약에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주택으로 또 봐줍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상황에서 첫 번째 상황, 내 친자녀 명의로 주택이 되어 있다. 유주택입니다. 네. 두 번째 상황, DNA가 섞이지 않은 자녀 명의의 주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유주택입니다. 나랑 함께 거주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세 번째 상황,
내 친자녀의 배우자 명의, 그러니까 사위나 며느리가 되겠죠? 의 주택이 있다. 유주택입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네 번째 상황. DNA가 섞이지 않은 자녀, 그러니까 친자녀가 아닌 자녀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다. 이거는 같이 살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헷갈리죠? 그리고 배우자 분리세대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첫 번째 상황 살펴볼게요. 배우자랑 분리돼 있다는 얘기는 나랑 지금 주소가 달리돼 있고 등본이 따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다. 그럼 나 역시 유주택이에요. 배우자랑 나는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그래서 유주택으로 판정을 합니다. 두 번째 상황.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명의는 맨 앞에 보셨던 부모님 사례 있죠. 그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을 해요. 배우자랑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배우자의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유주택이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DNA가 나와 섞이지 않은 자녀의 명의의 주택. 어렵죠? 그러니까 자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내 친자식은 아니야. 그리고 나랑 배우자가 심지어 따로 살아. 그리고 그 배우자 밑에 자녀가 있네요. 그 자녀의 명의의 주택도 내 주택으로 봐야 되냐? 아닙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봐요. 근데 만약에 나랑 DNA가 섞이지 않은 자녀여도 나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주택으로 판정이 됩니다. 네 번째 상황. 나랑 배우자가 분리세대인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번에는 내 친자녀 명의다. 이런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정이 됩니다. 왜냐면 내 친자녀니까요. 어렵죠? 네. 오늘의 마무리. 부모 자식은 등본에 같이 있을 때만 같은 세대이고 배우자는 등본과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등본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른 세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다 외우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좀 저장하셨다가 두고두고 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사례에 대한 질문을 편하게 좀 남겨주시면 저도 연습하는 셈 치고 같이 댓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